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한테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 때 잘 보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n분의 1의 극한값이 0에 n분의 1이란 요 수열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 수렴의 정의를 데피니션에 맞게 우리가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설명을 그럼 잘 들으면 쓸 수 있는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연수 K를 정해줘야 된답니다. 엡실론에 대응하는 그렇죠? 자연수 K를 정해줬을 때에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는 요 부등식이 즉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만족되도록 요 자연수 K 값을 정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자연수 K가 뭔지를 착 알아내 가지고 요렇게 처음부터 아하 K는 엡실론 1보다 큰 데서 선택하면 돼. 그래 이걸 처음부터 알아내 가지고 착착착 해서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어보면 책에는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K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이게 제일 막막하답니다. 이게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방법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잡아내느냐. 요렇게 우리가 요 놈을 만족하는 우리가 K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 n분의 1 빼기 절대값 제로의 그쵸? n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요 놈에서 일단 n하고 엡실론하고 엮어내고 n하고 엡실론하고 엮어내고 요 n이 K의 행님이니까 행님이 엡실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동생인 K도 엡실론 1분의 크다라고 적어버리면 된답니다. 이놈을 만족하도록 자연수 K를 선택하게 되면 요 부분이 자동으로 딱 성립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선생님이 이 동네의 연구를 여러분들도 쉽게 이 증명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메커니즘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책에는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착 적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알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으로 선생님이 적어준 게 뭐냐면 우리는 요 부등식에서 엡실론하고 n을 엮어내고 요 행님이 가지는 요 성질을 그대로 요 동생한테도 넘겨버리면 이 부등식이 자동으로 다 요 부분을 만들어내도록 이게 성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아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생님 몇 개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몇 번 연습해보면 여러분 이제 감이 온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수열, 자, n분의 2n 플러스 1. 자, 요 놈의 극한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요 놈의 극한값이 2라는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2의 수렴함을 우리가 보여라 이렇게 나오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플러스 1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같으니까 답이 2지 뭘. 이렇게 보이라는 얘기 아니죠. 이렇게 보이면 빵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라는 것은 수열의 수렴의 데피니션, 정의에 맞게 한번 적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의, 그쵸? 임의의 양수, 이 엡실론에 대하여 이 틀이 그렇다는 거죠. 이에 대응하는 그렇죠. 그렇죠. 자연수 K 값이 그렇죠. 존재해서 자,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크거나 같다 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여러분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해서? n에 대하여 우리는 뭘 모여야 되냐면 이걸 모여야죠. 그렇죠? 요 놈의 극한값이 2라고 그랬으니까 절대값 n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의 절대값이 뭐보다? 임을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번 적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 놈을 만족하는 뭐가? 자연수 K 값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한하는 게 요 놈이 포인트랍니다. 보는 거예요. 자연수 K 값을 어떻게 정해주면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는가?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우리가 요 부동식에서 먼저 엡실론하고 n을 엮어내면 답이 이제 포인트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n분의 지금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요놈이 n분의 2n, n분의 2n은 2가 되고 요게 n분의 1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놈의 절대값은 뭐가 같다? n분의 1과 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n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같다? n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이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n분의 1하고 엡실론하고 요 식에서 우리는 n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답니다. 그럼 우리가 n하고 엡실론하고 엮인 요 식에서 우리가 행님이 지금 엡실론보다 1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이 아우인 K도 엡실론보다 1보다 크다라고 잡아버리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대응하는 자연수 K 값이 존재해서 이렇게 됐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어버리나 그러면 요게 대응하는 그쵸? 대응하는 뭐를 이 자연수 이 K를 어떻게 잡느냐면 이렇게 잡는다 이런 얘기죠. 요 n이 엡실론보다 크다면 K가 그쵸? 요 놈을 만족하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요렇게 적어봅시다. 자 요렇게 요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분의 1보다 엡실론분의 1보다 큰 K를 요 놈을 만족하는 뭐를 그죠? 자연수 K를 우리가 그죠? 자연수 K를 우리가 택하면 또는 정하면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n이 K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이 자동으로 성립한답니다. 그럼 왜 성립하는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이면 되겠죠.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은 결국 요놈이 n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요놈 두 개를 양변에 역수치하면 n분의 1은 K분의 1보다 여기다 작다가 나오죠. 여기서 양변을 역수치하면 n분의 1이 K분의 1보다 작죠. 이렇게 작죠. 그런데 우리는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해서 양변을 역수치하면 K분의 1은 다시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벽한 정맥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 답이 나와 있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K를 엡실분의 1보다 큰 K를 엡실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K 중에서 그쵸? 즉 K 값이 엡실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우리가 잡았을 때에 n이 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이 곧 요놈이고 요놈이 요놈보다 작고 요놈이 다시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정의의 형식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 그쵸? 결론적으로다. 그래서 수열 n분의 2n 플러스 1은 요놈은 2에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뭘 고민하냐면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선생님 요걸로 갖다가 어떻게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들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책을 미리 보지 않고는 요놈이 바로 요렇게 된다는 걸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 메커니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잡아내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답은 이렇게 적을 건데 실전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